혹시 중요한 대화가 담긴 외국어 녹음 파일, 이걸 법적 증거로 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외국어 녹음 파일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공식 증거로 만드는 방법, 제가 아주 명확하게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손에 스페인어나 일본어로 된 진짜 결정적인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걸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그냥 툭 던질 순 없잖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중요한 자료에 법적인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직접 번역하거나 요즘 좋다는 번역 앱을 사용해서 제출하는 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법원이나 기관 입장에서는요, 그 번역이 과연 정확한지,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전혀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공식 인증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녹음 파일 그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제3자가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은 사실상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공식 인증이 이렇게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법원이 왜 개인이 한 번역을 받지 않는지 이 세 가지 이유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첫째, 신빙성 문제. 대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둘째, 정확성. 아시잖아요. 미묘한 뉘앙스 차이나 아주 작은 오류 하나가 판결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든 법적 증거는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내 녹음 파일에 법적 효력을 딱 부여하는 공식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방법이 뭔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하나씩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외국어 번역 확인증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외국어 번역 행정사예요. 이분들은 국가 공인 자격사거든요. 이 전문가가 번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네, 이 번역은 원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라고 본인의 자격을 걸고 직접 증명해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 내용 그 자체를 보증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번역 공증입니다. 이건 개념이 조금 달라요. 공증인이 번역이 잘 됐는지 틀렸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을 한 사람이 공증인 앞에 가서 제가 한 이 번역은 원본과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공증인은 그 맹세하는 행위 자체가 진짜라는 걸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입니다. 즉, 번역 내용이 아니라 번역가의 서약을 인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방법, 번역 확인증과 번역 공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핵심만 딱 뽑아서 한눈에 비교해 드릴게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들어오죠? 발급해주는 주체가 외국어 번역 행정사냐 공증인이냐 다르고요. 근거가 되는 법도 행정서법과 공증인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확인증은 번역의 정확성을 직접 증명하는 거고, 공증은 번역가의 서약 그 자체를 인증하는 겁니다. 미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죠. 하지만요, 과정이나 주체는 달라도 최종 목표는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번역본, 원본 녹음 파일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00% 똑같습니다 라는 사실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 목표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왜 그냥 서류 한 장 발급받는 간단한 행정 절차가 아닐까요? 왜 반드시 그 언어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먼저 1단계,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들어가면서 외국어를 글자 그대로 한자 한자 받아 적는 전사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야 2단계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에 맞춰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3단계에서 처음에 받아 적은 원본과 번역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마지막 4단계에서야 비로소 공식 서류를 발급하는 거죠. 정말 꼼꼼한 과정 아닌가요? 근데 실제 작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녹음 파일에 막 자동차 소음이 섞여 있다거나 대화가 잘 안 들리게 웅얼거린다거나 아니면 사투리나 전문 용어가 막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변수들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몇 배는 올라갑니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인 거죠.
결국 전문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법적 증거는요, 단 하나의 오역이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증거의 법적인 효력을 100%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할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확인 사항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오늘 내용 중에 별 5개짜리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바로 서류를 제출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직접 먼저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인증 서류를 가져와야 하나요? 하고요. 맞습니다. 내 사건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결국 그 서류를 받고 판단하는 건 제출 기관이잖아요. 기관마다 내부적으로 더 선호하거나 좀 더 익숙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규칙에 딱 맞춰 준비하는 것이 2번 일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출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진 그 중요한 증거의 힘을 온전히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